사이다 무비튼. 불꽃놀이 추억을 웬 짠돌이 때문에 망치고 말았다. 나는 어제 불꽃놀이를 보러 지방에 다녀왔다. 마침 이번에 아들이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아들이 이번에 들어갈 학교는 좀처럼 입학하기 어렵지만 한번 합격하면 대학 입시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높은 곳이었다. 아들은 학교를 마치면 집에서 자습을 한 뒤 바로 학원에서 3시간 정도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런 아들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복하지 않은 형편에도 고생한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불꽃놀이가 제일 잘 보이는 뷔페를 예약해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몇 번이고 시험 칠 수 있어 라면서 아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뒤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했는데도 빈병이나 캔이 섞여 있어서 관리인에게 주의를 받고 버리지 못하게 됐다거나, 집 앞에 버린 적 없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거나, 심지어 우편물이 찢어진 채로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저 멀리 도로까지 날아간 우편물을 행인들이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고 갖다 준 적도 있다. 뜬금없이 차고 안에 있던 아들의 자전거 바퀴가 구멍이 난 적도 있고, 앞마당에 키우고 있던 토마토나 피망도 누가 뽑아간 적도 있고, 누구 주신진 몰라도 덮어두고 넘어가기엔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집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고 마을 자치회장님께 상담도 했다. 그러자 회장님도 사실 이전부터 이런 불쾌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소한 장난 정도의 느낌이라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공부도 따로 안 냈었고. 근데 당신의 경우를 보아하니 뭔가 수를 써야겠군요. 그리하여 자치회장님과의 상담 끝에 감시 카메라를 분리수거장에 설치하여 한동안 지켜보기로 했다. 결국 웬 90살 넘어 보이는 할머니의 짓인 게 밝혀졌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한 낡은 저택이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애들 사이에선 귀신의 집이라고 불렸다. 할머니는 항상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물건을 살 때도 항상 반값 세일을 하는 것만을 사갔다.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사는 집이나 허름한 모습을 볼 때면 엄청 가난하게 사는구나 싶어서 동정한 적도 있었다. 근데 감시 카메라에 찍힌 할머니는 자신이 찍히고 있던지 말던지 분리수거장에 빈병과 깡통을 챙겨와서 굳이 우리 집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거나 우리 집까지 코를 막으면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와서 버리고 간다거나, 자물쇠가 걸려있는 우리 집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핀셋 같은 걸로 끄집어내서 갈갈이 찢어서 여기저기 흩뿌리고 있었다. 아들의 자전거에 난 구멍의 경우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감시 카메라엔 잘 안 보였지만 송곳을 든 할머니가 우리 집 차고를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정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앞마당에 침입해서 우리가 가꾼 야채를 훔쳐가는 모습도 찍혔다. 결국 자치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됐다. 자치회장이 사연을 묻자 할머니는 삐딱한 자세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이 동네에서 2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착한 성격 때문에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다.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데 보이는 대로 홀몸으로 지내면서 입도 험해서 친구 하나 없이 항상 외톨이로 지냈다. 우리 부부나 이웃 주민들은 그런 할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말을 걸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언젠가 되도 않는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길래 가능한 피해 다녀서 그 후로 한 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다. 그래도 마음 여린 우리 아들은 할머니가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지. 다들 계속 잘해주면 할머니도 알아주실 거야 라면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힘겹게 쓰레기를 옮기고 있을 때면 따라가서 도와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할머니의 짐을 집까지 들어줬을 때 불꽃놀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나는 홀몸으로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데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고 오겠다고? 또 내 아들은 돈 없어서 꼴통 학교밖에 못 보냈는데 대학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사립중학교를 입학했다고? 또 나도 불꽃놀이랑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가자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앞마당에 야채가 그렇게 많은데 가난한 할머니가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아 입 다물고 있던 찰나 자치회장님이
앞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기물파손죄, 개인정보 유출죄, 불법 침입죄,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당장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세요. 라면서 할머니께 약속을 받아냈다. 우리 집 우편물과 아들 자전거에 대한 변상을 조건으로 경찰은 안 부르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의 아들 부부와 손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중 부인의 경우 40대지만 용모 단정하고 성품도 온화했고 아들은 진짜 저 할머니의 친아들이 맞는지 누구와 비교해도 꼴리지 않을 만큼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는데 무안할 정도로 정중히 사과했다. 우리 어머니가 큰 민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웬 선물 상자와 함께 저 별건 아니지만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죠? 봉투의 정체에 대해서 묻자 피해보신 거에 비해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변상금을 좀 넣어놨으니 꼭 받아주십시오. 라면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게다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손자까지 계속 같이 사과하고 있었다. 변상 얘기는 이미 다 끝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봉투를 돌려주자 더 면목 없다는 듯이 사과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그때 손자가 정장 삼아 입고 온 교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공부를 잘하는 걸로 꽤 유명한 공립고등학교의 교복이었다. 거기 공부 엄청 잘하는 학교 아니에요?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자 손자는 덤덤하게 아버지가 여기 학교 출신이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다니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어라? 아까 전엔 분명 아들은 꼴통 학교밖에 못 다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손자가 말하길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를 안 좋게 말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자 내가 들은 그대로 전달해줬더니 할머니의 아들이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런 말을 했나 보군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짠돌이로 유명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답니다. 사립학교나 대학은 절대로 못 보낸다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돈이 안 들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다 보니 지금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려고 했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살림이나 보태라고 하셔서 제가 번 돈을 대부분 어머니께 드렸답니다. 그 후로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방통대를 졸업하고 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 좀 얌전해진 것 같아서 다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집사람에게도 돈을 요구하는 걸 보고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니 그냥 저희가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왜 할머니가 저 나이까지 혼자 살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래도 이제 딱히 불쌍해 보이진 않지만 말이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을 따라 이 마을을 떠나게 됐다. 참고로 이때까지 마을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그 할머니 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하나같이 다들 나를 짜증나게 하잖아 라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우리 마을은 10년 만에 평화를 되찾게 됐다. 그리고 할머니는 딱히 가난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의 아들이 말하길 옛날부터 야금야금 돈을 모아서 오히려 자기 집보다 돈이 많다고 한다. 짜증나지만 한편으론 대단한 할머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